어떤 명령어를 여러분들 배웠죠? 기억나는 명령어. 기억나는 헤드 명. 아이 애드 아이. 애드 아이. 펑크. 어? 이거 펑크전 이거 펑크는 아닌데요. 명령어 아니죠. 필드고. 제이. 어? 로드워드. 스토어워드. 스토어워드. 그 다음에 어? 어? 뭐라고요? 아, 셀레스덴. 셀레스덴. 6개. 아니 뭐 10개도 안 되는 걸. JR. 섭. 시프트 명령어들. 여기 10개 남짓이에요. 10개 남짓. 그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생소한 느낌이 드네. 10개. 기억나나요? 그냥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는 건가요? 어? 지금까지 6장에서는 어셈블러 명령어들을 열심히 배웠잖아요. 맞죠? 열심히 배운 거 맞죠? 그리고 어셈블러를 이용해서 하이레벨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었죠. 그뭐 포문도 만들고 아주 원초적인 언어이지만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어레이도 만들어보고 반복문도 만들어보고 for 루프, while 루프, 조건문 기본적으로 만들어봤고 그죠? 그렇게 다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셈블러로 구현할 수 있는지 어떤 코딩을 할 수 있는지를 공부를 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어셈블러가 실제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하드웨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명령어들 우리가 6장에서 배웠던 명령어들을 실제 구현을 해야 되잖아. 그지? 뭐 로드 해라. 그럼 어디서 가져와야 되고 메모리에서 가져와야 되고 또 스토어 해라. 그러면 메모리에 저장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레지스터들도 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이크로 아키텍처 실제 실행을 하려면 그죠? 그죠? 그래서 챕터 7장 마이크로 아키텍처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6장에서 배웠던 명령어들 10개 남짓의 명령어들을 하나하나 실제로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실제 프로세서 만들고 하는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7장에서 배울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알면 실제 CPU라든가 GPU라든가 이런 것들 내부 구조를 이해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 좀만 더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실제 7장에서 배운 7장에서 이제 수행할 그 만들 프로세서를 실제 칩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칩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이제 뭐 FPGA라는 장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7장에서 배운 내용을 어, 하드웨어 설계 언어 HDL이라는 하드웨어 설계 언어로 코딩을 해서 컴파일하면 회로가 나와요. 회로가 나오고 그거를 FPGA라는 장치에 다운로드하면 그 FPGA가 여러분들이 만든 CPU 칩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나름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해보면 좋겠다. 졸업하기 전에. 어제는 1학년 1학기 학생이 와가지고 자기는 하드웨어를 해야겠다고 면담을 왔더라고. 이 세계의 흐름, 세계의 흐름을 봤을 때, 인공지능과 반도체, 이것을 동시에 하는 AI 가속기가 향후에 좀 더 많이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대.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뭐
코딩을 많이 하고 뭐 앱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훌륭한 친구다. 그래서 어제 한참 면담하고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 FPGA 하나 줬어 내가. 그래서 이거 가져가. 그래서 그런 실제 CPU를 구현하는 거예요. 요번 요 7장을 잘 따라와 보시면 진짜 CPU를 구성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응? 좀 파이팅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할 게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 이제 명령어, 메모리에 있는 명령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어셈블리 언어는 기계어로, 여러분들 시험 했잖아. 어셈블리 명령어 주면, 기계어로 변환을 했죠. 32비트 기계어로 변환했죠. 16진수로 쓰긴 했지만. 그죠? 그거 어디 있어? 그 메모리에 있는 거잖아. 그지? 그 기계어로 저장된 명령어들을 메모리에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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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순차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그 의미에 맞는, 그 인스트럭션 의미에 맞는 처리, 수행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뭐 나중에 복잡한 것들은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명령어에서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명령어들을 읽어오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인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문득 드는 생각이 저는 이제 실습을 로지심으로 하거든요. 로지심으로 하는데 로지심을 안 배운 친구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로지심 안 들은 모르는 친구들 손 좀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없어. 생각보다 없어. 그래서 간단히 로지심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죠. 프로그램 카운터 이제 아, 증가하면서 주소가 증가하면서 명령어를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는 거 그거를 해보자 이거지. 나도 EBS 강사를 좀 하려면 좀 이런 연습을 해야겠어. 여러분들 저 고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보나요? 그 메가스타디? 예? 그 과학 선생님 장풍? 장풍 알아요? 장풍? 알아요? 재밌게 하더만 되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우선 로지심을 우리 한번 열어보도록 해봅시다. 로지심 녹화는 잘 되고 있나? 잘 되고 있고. 로지심을 여기 로지심 깔아있죠 여러분들 데스크톱 그죠? 모니터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이게 무슨 게이트죠? 요 오어 게이트죠. 오어 게이트. 예.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 판대기, 캔버스, 캔버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그냥 그 레고 블럭으로 요즘에는 레고를 이렇게 장난감으로 실제 조립하기 전에 또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더라고. 가스 시뮬레이션 해주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로지심 다 띄었나요? 다 떴어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쪽에 있는 것들, 여기 이쪽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레고 블럭들이에요. 아시겠죠? 레고 블럭들.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컴포넌트, 하드웨어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게이트에서부터 게이트가 보면 낫 게이트, 응? 낫 게이트도 있고, 엔드 게이트도 있고, 오어 게이트도 있고, 뭐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멀티플렉서도 있고, 또 덧셈기도 있고, 덧셈기도 있고,
이렇게 막 있어요. 메모리도 있고요. 메모리도 여러분들이 논리회로 시간에 배웠던 D 플립플랍, D 레지스터 기억이 나나요? 나나요? 아, 예, 안 나고 있어요. 예. D 플립플랍 기억나는 사람? 내가 시험에 냈던 건데 기말고사 시험에 D 레치와 D 플립플롭은 어떻게 다른가? 그 시그널 캡처하는 것들 시험에 나왔죠. 이거 뭐 항상 매년 나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는 문제인데 예, 이런 D 플립도 있고 레지스터도 있고 카운터도 있고 롬 다 있어요. 하드웨어 컴포넌트들, 하드웨어 회로들 여기 다양한 하드웨어들이 다 여기 몰려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하드웨어를 만들 때 보면은 뭐 C도 그렇고 C 프로그램 뭐 어떤 펑션이든 간에 뭐가 있어야지.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펑션이라는 게 뭐야? 어떤 기능이잖아.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적절한 처리를 한 다음에 출력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모든 하드웨어 엘리먼트들에 대해서는 입력과 출력이 정의돼야 돼요. 오케이? 이해돼요? 노리심 안 배웠다 그랬나? 네. 우리 학생을 타겟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과 출력이 있어야겠죠. 그죠? 여기 네모난 거 보여요? 네모난 거. 여기 네모난 거 보이죠? 그죠? 네모난 거 두 개가 보여요. 그죠? 하나는, 녹색이 두 개가 보여요. 녹색이 두 개가 보이고, 하나는 네모, 하나는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죠? 네모가 입력이고, 동그라미가 출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인버터에다가 이렇게 네모를 하나 갖다 놓고,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갖다 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잘 보면 여기 딱 갖다 대면 이렇게 녹색이 만들어져요. 그죠? 여기 갖다가 뚜두두두두두두두두 착 노란 녹색 서클이 보이죠? 이렇게 됐을 때 마우스를 클릭해서 클릭한 상태로 쭉 가서 여기 인버터에 입력에 연결하는 말이야. 오케이? 예. 그리고 또 여기 인버터의 출력이 여기 출력 핀에 연결되게 이렇게 또 눌러서 이렇게 연결하란 말이야. 자, 그죠? 이게 인버터의 기능을 보여주는 그런 모양이죠. 자, 여기까지 만들었나요?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값을 바꿔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값을 바꾸는 거는 이 화살표가 아니라 이 손가락. 여기 손가락 보이죠? 손가락 아이콘. 손가락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와서 여기 입력 값을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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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깍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잘 동작하죠? 그죠? 이렇게 잘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 출력이 여기 0이 0, 1, 0일이 좀 밋밋하잖아. 그죠? 그럼 좀 예쁘게 좀 꾸밀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에 여기 LED 같은 게 있어요. LED. 에? LED. LED.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인가? 그죠?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죠.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 봐. 0일 땐 꺼지고 손가락으로 1일 땐 깜빡깜빡 하잖아. 그죠? 그죠? 예. 여기 색깔도 바꿀 수 있어. 여기 보면은 요 LED 빨간색이 마음에 안 들면 커졌을 때 컬러를 뭐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꿀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안 바뀌었네요. 잠깐만요. 여기 화살표 누르고 요거 누르고 온 컬러 켜졌을 때의 컬러 파란색 오케이. 그 다음에 손가락 누르고 바바바바바바바 하면 파란색 깜빡깜빡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요게 인버터를 하나 만들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엔드 게이트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엔드 게이트. 엔드 게이트 여기 보면 잘 보면 여기 파란색이 하나, 둘, 셋, 넷, 5개나 있어. 엔드 게이트의 입력이 5개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5개까지 필요 없잖아요. 그죠? 뭐 한 몇 개 만들까, 인풋? 2개? 아, 고마워. 2개. 작게 해줘서. 여기 보면 요 마우스를 누르고 얘를 누르면 여기 속성이 나와. 속성. 엔드 게이트의 속성들이 나와. property, attribute 이런 것들. 그러면 얘는 보면 facing이 east냐, north냐, south냐, west냐 이렇게 보는 방향을 바꿀 수 있어. 그죠? 네, 우리는 원래는 east였죠. 이렇게 하고 데이터 비트는 1비트짜리. 그죠? 1비트 입력 2개가 1비트짜리야. 그치?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뭐 보기가 이제 그림 그릴 때 따라서 이렇게 모양을 어휴 너무 크다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넘버 오브 인풋이 여기 이제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게 디폴트가 입력이 5개야. 근데 뭐 5개가 필요하면 5로 해야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뭐 2개 이렇게 해주면 이제 파란색이 2개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입력 중에 하나를 여기 입력을 쓸게요. 여기 하나 쓰고 또 엔드 게이트는 입력이 2개가 필요하니까 하나 더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고 LED를 하나 더 갖다 놓을까요? 엔드 게이트의 출력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 그 다음에 손가락을 누르고 엔드 게이트니까 둘 다 1일 때만 1인 거 아니야? 맞죠? 둘 다 1일 때 1일 때만 켜져. 그죠? 1과 1일 때만 켜지는 엔드 게이트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비주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로지심 시뮬레이터가. 그죠? 오화 게이트도 여기 있죠. 오화 게이트도 입력을 2개만 만들어 볼까요? 인풋을 2개로 잡아주고 여기 하나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출력은 그냥 이번엔 값을 찍어 봅시다. 이렇게 1일 때는 1이죠. 그죠? 하나만 1이라도 얘는 1이잖아. 그지? 5화는. 그죠? 하나만 1이라도 1이다가 둘 다 0일 때 비로소 얘가 0이 되죠. 5화 게이트는. 맞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하드웨어 컴포넌트 가장 심플한 엔드 게이트, 5화 게이트, 낫 게이트부터 덧셈기도 한번 해볼게요. 덧셈기도 한번 해봅시다. 덧셈기는 기본적으로 1비트짜리인가? 데이터 비트가 8비트짜리야. 8비트. 8비트 데이터를 덧셈하는 거야. 그러면 입력도 8비트여야겠죠? 그죠 여러분? 입력도 8비트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입력을 누르면 얘는 기본적으로 1비트거든. 1비트. 그죠? 얘가 1비트란 말이야. 이게 1비트니까 얘를 8비트로 바꿔줘야지. 왜냐하면 이 애더가 덧셈기가 8비트짜리니까. 그죠? 그냥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 났다 그러지. 에러가 나죠? 그럼 여기 주황색으로 뭐라고 써 있어요? incompatible with라고 했죠? 호환되지 않은 폭이다. 얘는 8비트를 요구하는데 얘는 1비트네. 비트 폭이 맞지가 않는 거야. 비트 사이즈가 맞지 않는 거야. 둘 중에 하나겠죠. 여기에 대한 솔루션은 얘를 1비트짜리로 바꾸거나, 그죠? 아니면 얘를 8비트로 바꾸거나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덧셈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얘도 자 8비트로 해서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출력도 8비트. 이렇게 네모를 연결하면 실습할 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다가 해놓고서는 자 여기서 뭐가 이런지 찾아봐. 8비트
그 다음에 값을 막 바꿔. 1에다가 1 더하면 2가 나와야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어. 왜 안 바뀔까요? 왜 안 바뀔까요? 왜 안 바뀔까? 왜 안 바뀔까? 왜 안 바뀌어? 알지? 모르면 안 돼. 어? 왜 안 바뀌어요? 어? 왜 안 바뀌냐면 얘가 입력이거든. 여러분 입력을 갖다 놨어 지금. 그죠? 이 얘를 갖다 놓으면 안 되고요. 동그라미를 누른 다음에 얘를 갖다 놓은 다음에 얘를 8로 바꿔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모양이 비슷하다 보니까 헷갈려 해. 예? 입력은 아니에요. 델리트하고 보면 자 1 더하니까 2가 됐죠? 그죠? 됐죠? 뭐 3에다가 1 더해볼까요? 3에다가 1 더하면 4. 잘 되죠? 그죠? 혹시 여러분들이 이진수 보기가 너무 어려워. 아니 이런 이진수 같은이라고. 그럴 때는 이 와이어링 가서 프루브라는 게 있어요. 프루브. 프루브가 이제 여러분들 그 이제 멀티미터나 오실로스코프 같은 거 써보신 분들은 없겠지만 멀티미터는 써봤을 수도 있는데 저항이 몇이고 이렇게 갖다 대는 거 할때 쇠 갖다 놓는 게 프루브라 그래요. 우리가 프루브. 멀티미터 뭔지 알죠? 저항 전류 측정하는 것들. 그때 이렇게 선 양쪽 연결하는 걸 프로브라고 하거든. 음? 근데 요 프로브가 있어요. 프로브가 뭐냐면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연결하면 얘를 여기 보면 바이너리가 아니라 우리가 읽기 쉬운 십진수를 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도 프로브를 하나 더 넣을게요. 여기도 좋고 이렇게 집어넣고 연결하고 얘도 프로브를 어떤 형식으로 볼 것이냐. 바이너리, 옥탈, 사인드 데시멀, 언사인드 데시멀, 헥사, 사인드 데시멀 여러분들이 익숙한 사인드 데시멀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결과도 프로브에다가 찍어봅시다. 어떻게 나오나. 사인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최상위 비트가 1이면 뭐 어떻게 돼? 음수야. 그지? 최상위 비트가 1이면 음수라고 했죠? 네, 음수 나오죠. 그죠? 요게 마이너스 125에다가 1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14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회로를 그리면서 또 그 값들 언사인드로 볼 수도 있고 사인드도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여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보고 싶은 형식에 맞춰서 보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다시 지우고. 자, 이제 로지심에 대한 튜토리얼을 마치겠습니다. 짧게 튜토리얼 마쳤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Any question? Do you have any question? Any comment? 무엇이라도 whatever. 뭐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를 이용해서 메모리에서 값을 하나씩 읽어오는 거 아시겠죠? 그 하나씩 읽어오는 값은 나중에는 이제 명령어가 되겠죠? 명령어를 하나씩 읽어오는 게 될 텐데 그걸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명령어를 읽어오는 메모리는 명령어는 데이터가 아니란 말이야. 업데이트가 주로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죠? 명령어는 딱 들어가면 그냥 고정되는 거야. 그죠?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올리기도 하지만 일단 한번 올라가면 바뀌지가 않아요. 바뀌면 바이러스야. 그지? 명령어가 바뀌면 바이러스야. 그래서 내용을 아주 자주 바뀔 필요가 없을 때 사용하는 메모리가 뭘까요? 주로 읽기만 하는 메모리. 우리 뭐라고 하죠? 네? 롬이라고 하죠. read only 메모리. 그래서 명령어가 저장되는 메모리는 우리
롬을 쓸 거야. 롬을 쓸 거야. 그래서 다시 롬으로 가자. 롬은 어디 있을까? 메모리에. 그렇지, 메모리에 있죠. 여기서 롬을 가져와. 이렇게 생겼네. 그쵸? 잘 보이나요? 네. 왜 약간 잘리네. 자,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우리 명령어가 근데 몇 비트죠? 명령어 몇 비트예요? 명령어가 몇 비트냐고, 명령어가. 예? 명령어가 몇 비트예요, 여러분? 이 좌절과 예, 명령어 기계 바꿨잖아. 32비트잖아.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이 11월이거든요. 학기 시작한 지 9, 10, 11 두 달 넘게 주장창 맨날 하던 거가 그건데 지금 이제 와서 16개 들어가면 곤란하고요. 자, 그러면 이 롬은 주소가 들어갔을 때 32비트가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명령어 하나 튀어나와야 되니까 32비트가 튀어나와야 돼. 그러면 데이터 폭이 몇 비트가 돼야 돼? 데이터 폭은 주소가 주어졌을 때 한 번에 튀어나오는 비트의 폭이야. 32비트야. 32비트. 32비트. 그죠? 32비트.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셈블러 기계어를 저장할지에 따라서 이제 비트 폭이 달라지는 거지. 뭐 기껏해야 여러분들 아무리 긴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올린다 하더라도 100개는 안 넘을 거 아니에요. 그죠? 64개도 안 넘을 거야. 그러면 한 64개 정도를 최대 64개의 어셈블러 명령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올린다. 그러면 몇 비트가 필요하지? 64개 명령어를 저장할 수 있으려면 64개의 명령어를 저장하려면 주소가 몇 개 필요해? 64개 명령어를 저장하려면 몇 개의 주소 필드가 필요하냐? 주소가 필요할까요? 어? 아니, 크게 얘기해. 틀려도 돼. 5개면 안 되죠.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해? 내가 뭐 때려? 몇 개야? 몇 가지를 구분해야 돼? 64개의 명령어의 주소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64가지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0부터 63까지. 몇 비트가 필요해? 예? 들리지 않는 입만 움직이지 말고 좀 크게 좀 얘기해봐. 뭐요? 틀려도 돼. 괜찮아. 64개? 64개면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그럼 명령 하나마다 주소를 하나 쓸 거야? 64비트는 어마어마하죠. 6개죠, 6개. 2의 6승이 24잖아. 2의 6승, 2의 5승은 32. 그죠? 2의 5승은 32, 2의 6승은 64. 0부터 0번지부터 63번지까지. 그죠? 그래서 이 어드레스를 한번 줘볼게요. 입력. 자, 봅시다. 이게 6비트니까 비트 데이터 폭을 6비트로 주고, 자, 요 볼게요. 프루브 와이어링에서 프루브를 하나 가져와서 영영 10진수 언사인드로 할게요. 언사인드. 주소니까 마이너스가 없어. 그죠? 맞죠? 주소니까 언사인드 디시멀로 해서 00000 다 0일 때에서 0이고 다 1일 때가 64개가 63이 되겠죠. 0부터 63이니까. 그죠? 이렇게 0부터 63번지를 얘가 할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바이트 어드레스로 주소를 쓰고 있잖아. 그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로 증가하는 게 아니야. 그지? 몇 번 어떻게 증가해요? 0, 4, 8, 12씩 이렇게 증가하잖아. 그지? 뒤에 두 비트는 무조건 00이야.
근데 있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몇 비트 해야 될 것 같아? 6비트에다가 두 개 더 붙여야 되겠죠? 맨 끝에 두 개. 그죠? 그래서 얘가 8비트가 돼야 돼요. 8비트지만 상위 6비트만 쓸 거야. 하위 6비트는 안 쓸 거야. 얘는 항상 00이야. 왜냐면 0, 4, 8이니까. 얘가 사란 말이야. 얘가 4야. 얘가 8이야. 얘가 10이야. C. 그지? 이 하위 두 비트는 무조건 00이야. 왜냐면 32비트 단위로 명령어를 읽다 보니까 4의 배수로 증가하는 거야. 오케이? 그쵸? 여러분 이게 하다가 혹시 조금이라도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스탑하고 질문을 해주세요. 오케이? 우리 PC는 PC 플러스 하라고 했잖아. 4씩 증가했지? 4씩 증가하는 거야. 바이트 어드레서블이기 때문에. 바이트 어드레서블인데 명령어 하나 32비트잖아. 단위가 32비트야. 그러니까 4바이트씩 항상 이거 계속. 그치? 명령어는 32비트니까. 32비트 4바이트죠. 네. 4바이트씩 단위로 읽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항상 4씩 증가시키면서 읽어. 그런 거라. 그러면 이 하위 두 비트는 필요가 없잖아, 사실은.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야. 없애버려야지. 그죠? 얘는 항상 00이고 얘는 0부터 0, 1, 2, 3, 4로 증가한단 말이야. 얘가 기대하는 건, 이 어드레스가 기대하는 거는. 그죠? 그렇잖아요. 봐봐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얘는 3만 해볼게요.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일단 8로 해볼게요. 보면 자 1번지 같지. 0번지가 이 값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로 요 검은색 값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여줘야겠죠? 여러분들한테 출력을 연결하고 8비트 포기 맞춰주고 그리고 32비트 30 데이터는 32비트죠. 명령어 32비트 엄청 길어요. 32비트 이렇게 32비트 값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 00이니까 제대로 튀어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요 값을 찍고 어, 여기다가 손가락을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1 얘는 2 얘는 3 얘는 4를 넣어봐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알 거 아니야. 제대로 튀어나오는지 해당하는 주소가 튀어나오는지. 0번지니까 1이 튀어나왔지. 1번지니까 2가 튀어나왔잖아. 3번 그 다음에 2번지면 3이 튀어나오고 3번지면 4가 제대로 튀어나오는구나 할 수 있죠. 그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주소 주면 그 주소에 저장된 거 내보내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메모리가 그런 거예요. 그냥 주소 주면 그 주소에 저장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보면 여기 주소가 1, 2, 3, 4로 늘어났잖아. 그지? 1, 2, 3, 4로 늘어났는데 우리는 지금 0, 4, 8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를 하위 2비트를 날려버려야 돼. 빼버려야 돼. 하위 2비트를 날려버려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요 어드레스 6개를 합시다. 6개. 6개로 그러면 6개죠. 6개. 64개 명령어를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제는. 자, 어떻게 또 이 주소로 들어가는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 끝에 이 두 개를 날려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끝에 두 개 날려버리는 거. 이게 사실 이제 전선이 8개가 내려오면 두 개를 빼가지고 연결 안 하면 되겠는데 이 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전선 알죠? 전선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 그 전선 두 개를 연결 안 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하나로 돼 있잖아. 전선이 8비트가. 그래서 얘를 쪼개는 게 필요해요. 낱낱이 가닥가닥 쪼개는 게 필요해. 그걸 해주는 게
여기 스플리터라는 게 있어요. 스플릿이 뭐예요, 영어로? 이거 여러 개 쪼개는 거잖아. 스플릿. 쪼개는 거죠. 그래서 쪼개는 거를 가져와서 여기에 아이고, 연결을 하는 거야. 이렇게 연결을 딱 연결하지. 폭이 안 맞대. 그지? 예, 폭이 안 맞으니까 얘를 8을 바꿔야지 뭐. 비트 들어오는 비트 폭은 8비트가 돼야 돼요. 8비트. 8비트가 되고, 그죠? 우리는 얘를 두 개로 나눌 거야. 하위 2비트와 상위 6비트로 나눌 거야. 알았지? 하위 2비트는 안 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위 2비트는 탑, 상위 6비트는 버텀. 이렇게 집어넣어. 됐나요? 엄청 작아가지고 조금 됐나요? 됐죠? 이렇게 쪼갰어, 그죠? 네. 어떻게 쪼개냐고? 네, 여기 이거를 선택하면 비트 0와 비트 1은 탑, 비트 2, 3, 4, 5, 6, 7은 바텀. 그래서 하위 2비트는 얘가 지금 하위 2비트고요. 얘가 상위 6비트예요. 상위 6비트만 딱 잘라서 여기에 연결하는 거지. 그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연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실제 프로브로 한번 또 볼게요. 3이잖아. 3번지 값을 가져오고 있죠. 이렇게. 1번, 요게 1번지, 이게 0번지, 1번지. 그죠? 요 1에 해당하는 거죠. 왜냐면 하위 두 개는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오케이? 네. 이렇게 하면 명령어를 가져올 수 있겠구나. 8번지.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까지 우리 다 했나요? 다 됐나요? 다 했어요, 여러분? 못한 사람? 못한 사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보여주는 차원에서 놔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쁘게 좀 컴팩트하게 만들어 볼게요. 컴팩트하게 이렇게 해서 컴팩트하게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게 일종의 여기 주소가 되고 요게 그죠? 이게 주소가 되고 해당한 주소부터 명령어를 읽어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근데 우리는 자동으로 이제 계속 착착착착착착 시작하면서 명령 하나 탁탁탁탁탁 읽어올 필요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클락이라는 게 뜰 때마다 새로운 메모리 인스트럭션 메모리에서 여기가 인스트럭션 메모리 명령어 메모리 이렇게 이 인스트럭션 메모리에서 값을 30비트 하나씩 자동으로 탁탁탁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컴퓨터 자동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누를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 해 이제. 아시겠죠? 자, 이제 만들어 봅시다. 자, 요거는 일단 지우고 이거 지우고 요 나중에 쓸 거야. 알겠죠? 여기에 집중해 봅시다. 여기에 얘가 자동으로 사식 증가해야 되지 지금, 그지? 사식 얘가 사식 증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식 증가하면 될까? 얘를 기본적으로 사식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전 값에다가 4씩 계속 더한다는 거잖아. 그치? 더하고 0에다 4 더해서 4 만들고 또 4에다 4 더해서 8 만들고 8에다 4 더해서 12 만들고 현재 상태 값에다가 4를 계속 더해서 업데이트하는 거야. 맞지? 조합회로야 순차회로야? 어? 이럴 줄 알았어요. 아 근데 A만 A 조합회로 아니고 순차회로죠. 써있잖아. 순차적으로 이렇게. 조합회로는 메모리 없이 입력이 가해지면 출력이 바로 나오는 거야. 덧셈기 같은 거. 순차회로는 상태가 있는 상태. 상태. 여러분 상태가 있는 거죠. 그죠? 예. 밴딩 저기 자판기 가서 100원 넣으면 100원이 딱 써야지. 또 100원 넣으면 200원이 되지. 또 100원 넣으면 300원 되지. 상태가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되는 거잖아. 밴딩 머신이 조합해 놓으면 어떨 것 같아? 100원 넣으면 100원 나와. 100원 넣으면 또 100원이야. 입력에만 의존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상태를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필요해. 메모리가 필요하고 그걸 우리 레지스터라고 그래. 레지스터로 가볼게. 레지스터. 8비트 레지스터가 필요할 거야. 그지? 지금 8비트죠. 8비트니까 8비트 레지스터가 필요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이 제일 중요해. 이게 앞으로 한 학기 지금 2달 동안 하는 거니까 이게 어서 잘 인식하고 있어야 돼. 이거 지워버릴 거예요. 지워버리고 8비트를 여기다 연결할 거야. 8비트 연결했어. 그죠? 그리고 이 값은 요 쪼개는 값은 그대로 놔두고 그냥 이 8비트 통으로 가져와서 뭐라고? 이 현재 레지스터의 값에다 뭐 더한다 그랬었는데 지금 아까 4 더한다 그랬지. 4를 어떻게 한다고? 뺀다고? 곱한다고? 더한다고 그랬죠. 더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덧셈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덧셈기를 가져올 거야. 어리스메틱에 있겠죠? 덧셈기. 덧셈기 가져왔어. 그지? 자, 이게 8비트고 얘는 덧셈기도 8비트니까 잘 맞겠다. 그지? 폭이 맞겠죠? 붙여, 합체. 잘 맞았어. 자, 그 다음에 덧셈기를 보세요. 덧셈기는 입력이 2개일 거 아니야. 그죠? 더하는 거니까 뭐랑 뭐를 더할 거 아니야. 입력이 하나는 아니겠지. 그죠? 자,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가 PC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풀었던 PC. 프로그램 카운터가 얘예요. 그 실체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프로그램 카운터는 레지스터야, 레지스터. 그죠? 자, 4씩 증가한대. 그지? 4씩 더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현재 PC 값에다가 얘를 뭐 해? 뭘 더해야 돼? 4를 더해야 돼. 지금 4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4는 상수예요. 여기 와이어링 툴에 있어요. 와이어링에서 콘스턴트, 상수. 상수를 클릭해서 여기다가 갖다 놔. 갖다 놓고 연결하면 또 폭이 안 맞는데. 그러면 맞추면 돼. 그냥 8비트고요. 값은 4예요. 이렇게 4. 이렇게 4를 더할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뭐겠어? 얘가 결국은 PC 플러스 4가 나오겠지. 맞죠? 현재 PC 값에다가 4 더한 값이 나오겠죠. 그죠? 예. 0에다가 4 더하면 0이 나오겠지? 한번 확인해 볼까? 확인해 볼게요. 4, 8비트 4 나오잖아. 그죠? 맞죠? 0에다가 4 더하니까 4 나왔죠? 자, 확인했고. 자,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이 PC 플러스 4가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PC 플러스 4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 값을 어떻게 사용하죠, 우리? 그건 PC 값이잖아.
이 PC 값이 명령어 불러올 때 사용하잖아 지금. 그죠? 아, 그럼 PC 플러스 하나 어디로 가야 돼? 어? 자기 자신한테 가야지. 업데이트 한다며. 사실 증가시킨다며. 현재 PC 값에다가 4를 더해서 그 값을 다시 얘 입력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PC는 PC 플러스 4야 이게 바로. PC는 PC 플러스 4. 새로운 PC 값은 4를 더한다는 뜻이지. 근데 얘는 뭐야? 레지스터야. 메모리가 값을 저장할 때는 뭐가 필요해? 클락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클락이라는 것을 또 붙여야 돼요. 클락도 여기 여기 있네요. 그죠? 와이어링의 클락. 그래서 여기서 여기다가 옆에 놓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 보셨죠? 저 클락이 이렇게 파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이죠? 자동으로. 응? 그죠? 예. 어렵습니까? 천천히. 질문? 질문 있으니까 어, 저기 에브리타임 내가 이렇게 질문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와 질문을 좋아한다고 어, 그런다면서요. 근데 왜 질문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렇죠? 막 나간단 말이에요. 질문 안 하면 조금을 배우더라도 제대로 배우자. 그게 저의 모토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클락이 또 이렇게 뛸 때마다 얘가 어떻게 되겠어? 4씩 증가하겠지. 자, 봐봐. 0에다가 4도에서 4가 일로 들어오고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뒤에 있겠지. 뒤에 대기하다가 클락이 뜨면 4가 되잖아. 또 현재 PC에 4에다가 4 더하면 8이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 클락 라이징 할 때 8이 들어가지. 또 8에다가 4 더해서 10이니까 C가 대기하고 있다가 12가 이제 16진술 C죠. C가 대기하고 있다가 클락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C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카운터 PC가 4씩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보면 자기 보면은 하다 보면 이제 얘를 영어로 바꾸고 싶을 때가 있거든. 그죠? 아니 3이네. 이거 영어로 어떻게 바꾸지?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여기요. 여기 0 써 있죠. 여기다가 이제 어, 버튼을 하나 가져와서 하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리셋이라고 하거든요. 리셋. 이 메모리 값을 0으로 초기화하는 걸 리셋이라고 해요. 리셋.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좀 예쁜 버튼 하나를 갖다 놓고 저 컴퓨터 리셋 할 때 있죠. 네, 그런 것처럼 버튼 하나를 갖다 놓고 자, 얘 값을 이렇게 연결해서 어, 손가락으로 한번 눌러주면 리셋되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잡아. 자 이제 0번지를 가리키고 있지. 요 1이 사실 명령어는 아니지만 1이라는 명령어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기계어에 여기 보면은 뭐, 뭐, A, 뭐, B, 뭐, 1, 2, 3, 4, 5, 뭐, 이런 기계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16진수로 표현했을 때 기계어. 여러분, 뭐, 0, 뭐, 8, 0, 어쩌고 0, 뭐, 이렇게 막, 이런 기계어들이 있을 거야. 그지? 이런 기계어들이 클락이 뜰 때마다 자 0번지 나왔고 1번지 명령어가 튀어나왔고 다음 클락에 2번지 명령어가 튀어나왔고 다음 클락에 4번지 명령어가 튀어나왔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인스트럭션 메모리에서 하나씩 읽어 나가는 과정이란 얘기지. 다 만들었어요. 프로그램 카운터와 인스트럭션 메모리. 됐나요, 여러분? 어려웠나요?
Do you have any question? 제가 영어로 하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영어 수업하려 영어로 수업을 하라 그래가지고 설마 에이씨 뭐 그래 PPT만 영어로 하자. 그래서 이제 했어. 그 다음에 영어 수업이 공개가 됐지. 외국 학생이 들어왔어. 외국 학생이 들어왔는데 39명을 포기하느냐 39명을 포기하느냐 한 명을 포기하느냐 어렵더라고. 진짜. 다 됐나요 여러분? 어때요? 프로그램 카운터 PC 레지스터를 4씩 증가시키면서 그 주소를 이제 인스트럭션 메모리에 주어서 그 주소에 해당하는 값을 하나씩 뽑아내고 있죠. 그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서에서 가장 기본적인 블록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프로그램 카운터와 여기서 계속 확장해 나갈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확장해 나갈 거예요. 요거를 잘 저장하세요. save as 내 컴퓨터가 느려. 그래서 바탕화면에 컴퓨터 구조에 PC and IROM이라고 할까? 인스트럭션 메모리 PC and IROM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로지심 프로젝트 파일 확장재가 서킷이에요. SCIRC 저장이 돼요. 이렇게 저장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0분 쉬고 할까요? 아니면 스트레이트로 할까요? 어떻게? 다음은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요 남은 건 20분 정도 남았거든요. 10분 쉬고 할까요? 그냥 보합시다. 그러면 자, 저장이 됐으면 저장을 했으면 세이브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근데 한 가지. 자, 봐봐. 내가 아까 이제 이게 입력으로 이걸로 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손가락으로 계속 주소를 바꿨죠. 그죠? 근데 클락으로 하면 자동으로 이게 가능해요. 자동으로 이 주소를 증가시킬 수 있어. 컴퓨터는 자동이잖아. 리셋으로 이제 0번째 맞춘 다음에 이 클락을 시뮬레이션에 들어가. 시뮬레이션 클락 프리퀀시 1Hz 1Hz로 1초에 한 번 뛴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뭐 몇 기가헤르츠죠. 실제 CPU는. 근데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1Hz로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1Hz로 프리퀀시 설정하고 이네이블 해보세요. 이네이블. 자동으로 움직여.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하나씩 명령어를 메모리에 읽어서 자동으로 수행하는 거죠. 그게 컴퓨터지. 내가 손가락 누르고 있으면 그게 컴퓨터가 아니죠. 그죠? 모두 오토노머스하게 자율적으로 자동으로 클락 프리퀀시에 맞춰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저장을 한 번 더 하고 이제 요걸 했어요. 그죠? 이런 거 했고 요거 했는데 요거 하려고 데이터 메모리. 지금 인스트럭션 메모리는 읽기만 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주소가 주어지면 그냥 읽어오면 되잖아. 그지? 인스트럭션 메모리는 그랬어. 근데 데이터 메모리는 쓰고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 쓰고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자 요거를 지울게요. 뉴로 뉴 이런 건 지워버리고 뉴 다시 새 캔버스를 열고 데이터 메모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데이터 메모리 만들기. 데이터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는 로지심에서도 기본적으로 메모리를 그 데이터 메모리를 쓰고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롬이 아니고 뭐여야 되지? 램이어야 돼. 램.
램을 가져오는 거죠. 잠깐. 자, 램이 있어. 이게 램이래. 아까 롬은 A하고 어드레스하고 데이터만 있었는데 여기는 뭐 많아. 셀렉트 여기 클락 로드 LD 그 다음에 이거 클리어 뭐 이런 것들이 있네. 그죠? 있죠?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자 여기다가 자 읽는 거는 똑같아. 어차피 읽는 거는 주소 우리 이거 8비트로 할게요. 입력 주소를 8비트, 데이터를 32비트. 아 테스트하는 거니까 그냥 데이터도 8비트로 할게요. 원래는 32비트로 하겠죠. 이렇게 8비트를 하고 어드레스 이렇게 보기 편하라고 폭 맞춰주고 출력도 32비트인데 이거 좀 너무 크니까 지금은 8비트로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8비트만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얘에다가 손가락 누르고 얘에다가 여기 셀 누르고 검은색 누르고 1 2 3 4 5 6 7 8 9 A A A 왜 안 늘려져? 아 1 일단 이렇게 쓸게요. 3 4 5 6 7 그러면 이 값이 변함에 따라서 제대로 튀어나온 거 맞죠? 0번지 1번지 3번지 이렇게 다 잘 나오죠. 똑같이 아까랑. 다만 이제 메모리 폭은 지금 여러분들 편의상 32비트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니까 8비트로만 잡아놓을게요. 8비트로만. 그죠? 네. 아니야 그냥 할 때 8비트 32비트로 하자. 네. 나중에 바꾸기 힘드니까 32비트 이렇게 얘도 32비트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네. 자, 읽기는 이렇게 가능하잖아. 그치? 주소가 가면 데이터 나와. 그건 편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쓰려면, 자, 주소가 들어가고, 쓸 데이터가 들어오고, 클락이 라이징 해야 된단 말이야. 클락이 어딨어? 클락. 와이어에서 클락이 있어야 돼요. 클락, 여기다 놓고, 여기다 클락을 연결해요. 이렇게. 그리고, 클락을 한번 튕겨볼까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얘가 읽을 때는 얘가 입력 출력이잖아. 그지? 맞죠? 입력 출력이었죠. 근데 데이터를 쓸 때는 입력 얘가 뭐 해야 돼요? 뭐가 돼야 되죠? 얘도 입력이 돼야 되는 거야. 그지? 뭐 이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끊어져야 돼. 이게 입력할 때는 얘도 입력이 32비트 입력이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된 거야? 여기 32비트 입력이 여기서 쓸 데이터가 얘도 사실 이게 출력이 아니잖아요. 쓸 때는 주소에 어떤 데이터를 써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이렇게 해서 D가 들어가야 돼. 그지? 근데 보면 입력과 출력이 값이 다르면 컴플리트가 일어나거든. 컴플리트. 어? 무슨 말이냐면 얘는 비트가 1이잖아. 얘는 0이잖아. 근데 연결을 합쳐버리면 얘는 1인데 얘는 0이야. 공존할 수 없잖아. 합선인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지? 이렇게 연결하면 에러가 나. 서로 다른 값을 원하는 거야.
그지? 여기는 1 나오고 얘는 0을 나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얘가 사실은 이 메모리가 계속 1을 여기 하위 비트에다 1을 내보내는데 얘한테 알려줘야 돼. 메모리한테 나 지금 쓰려고 해. 읽는 게 아니라 쓰려고 해라는 걸 알려줘야 된단 말이야. 야, 너 이 값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지 마. 그냥 받아들여. 새로운 값을 내가 주고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이 출력 값을 내보내는 게 아니야 지금 상황. 그걸 알려줘야 돼. 그죠? 너 지금 쓰는 모드, 너 읽는 모드 이걸 알려줘야 돼. 어떤 모드인지를 알려줘야 돼. 그게 이 로드라는 거예요. 로드 신호를 통해서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갖다 대면 뭐라고 나와요?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면 if 1 로드 메모리 to output. 자, 이게 너무 금방 없어지니까. 아, 이거 캡처하기 어렵겠는데? 이걸로 캡처할 수가 없네. 이럴 땐 어떻게. 이 LD에 뭐라고 써 있어요? 캡처했어. 캡처됐다. 뭐라고 써요? 뭐라고 해요? 1이면 if 1이면 1이면은 메모리 값을 출력으로 출력으로 연결한다. 로드한다. 그 그쵸? 1이면 출력 모드란 뜻이네. 그지? 1이면 출력 모드, 0이면 읽는 모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테스트로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요거를 공간이 없어. 조금 내리고 얘를 조금 내리고 여기다가 얘가 이제 로드야. 이렇게 연결해서 에러 없어졌다. 오. 0이면 뭐라고요? 1이면 출력, 0이면 입력. 이렇게 하면 되겠지? 0이니까 입력을 받겠다는 뜻이. 그러니까 에러가 없어졌어. 얘가 주어지는 값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야. 그지? 그래서 자, 이 값을 써보자. 7번지에다가 8 대신에 15를 써볼게. 이게 15죠? 너무 커요? 현재 8이 써 있잖아. 그죠? 8이 써 있는데 얘를 그러면 3으로 3 써볼게. 여기 입력 값이야. 클락이 라이징 할 때 써진다. 그지? 그죠? 써졌죠? 자, 이렇게 이제 쓰는 건 만들었어. 근데 또 얘를 이 주소의 8번지 값을 읽으려고 하면 얘가 1이어야 되잖아요. 1을 바꾸는 순간 어떻게 됐지? 이거 됐고 1이면 얘가 3번지 값이 나간단 말이야. 나가는데 얘 자꾸 부딪히잖아. 그지? 값이 달라지면 부딪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1이면 여기를 끊어줬으면 좋겠지. 0일 때는 0일 때는 얘가 연결이 되고 0일 때는 입력이 되는 건 얘가 입력을 받으니까 0일 때는 얘가 0이면 얘가 입력이 되고 1일 때면 여기가 끊겨졌으면 좋겠어. 그런 걸 해주는 게 그런 걸 해주는 회로가 있어요. 뭐냐면 게이트에서 컨트롤드 버퍼라는 게 있어요. 컨트롤드 버퍼. 여기 이렇게 생겼어. 삼각형에다가 파란색 하나가 다 있지. 이게 그지? 그죠? 보여요? 요거 보여요? 이게 뭐냐면 자,
자, 요 동작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면 단순해요. 이거 뭐냐면 선택적 연결. 자, 얘가 입력이 아무리 바뀌어도 연결 안 됐죠. 그죠? 여기에 출력이 연결이 안 돼요. 얘가 1일 때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스위치 같은 거지. 얘가 0이면 연결이 끊겨. 얘가 1이면 연결이 돼. 오케이? 어렵지 않지? 1이면 연결, 0이면 끊겨. 아,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 개념을 가져와서 1이면 얘가 1이면 지금 여기가 연결이 안 돼야 되잖아. 그지? 1이면 연결이 안 돼야 되니까 여기를 1일 때 여기 0이 0을 하나 0을 요 제어를 위해서 인버터를 하나 만드는 거지. 인버터를 통과시키고 여기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 지운 다음에 컨트롤 게이트 버퍼를 가지고 이거를 돌려. 이거는 위쪽을 보게 바꾸고 이쪽을 보게 바꾸고 이 컨트롤 라인이 왼쪽에 있게 만들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죠? 페이싱을 노스로 하고 컨트롤 라인의 위치를 레프트 핸드로 바꿔주면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요거 세 개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폭을 맞춰줘야 되겠죠? 폭을 32비트, 얘 32비트.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없이 동작을 할 거예요. 자, 읽고 싶으면 0이 이제 읽고 싶으면 1이죠. 출력 모드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번지를 바꾸든 올바로 에러 없이 얘랑 컴플릭트 없이 값이 다르더라도 얘랑 값이 다르더라도 얘가 이럴 땐 얘는 끊기기 때문에 합선이 안 생겨. 그지? 그리고 0이면 쓰려고 하는 거잖아. 그때 0일 때 비로소 0 얘는 1 그래서 얘가 연결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값이 뭐 이게 예를 들어서 7번지에 7을 쓰고 싶으면 7번지에 현재 값은 3인데 이 새로운 값 7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지. 언제 업데이트가 돼? 클락이 라이징 할 때 업데이트가 된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 메모리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든 게 이거예요. 좀 다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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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지금 근데 1이면 출력, 그죠? 0일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쓸 때 1로 하려고 하면 반대가 돼야 되겠지? 그지? 나 쓸 때 1이야. 라이트 이네이블. 나 쓰려고 해. 그때 1을 줘야 된다는 상황이면, 1을 줘야 되면 반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PPT에서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1이면 쓰고 반대야. 1이면 쓰고 1이면 입력, 0이면 출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다시 지우고 얘에 맞춰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데이터 메모리에다가 쓰려고 할 때 이 핀을 1을 줄 거야. 쓸 때 1을 줄 거야.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게 요와 같은 형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떼고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얘가 이렇게 얘가 여기 연결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일 때 쓰는 거야. 1일 때 write enable 1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를 이제 라이브러리화 하고 싶거든요. 요거 언제든지 내가 이제 더 큰 프로세서에서 데이터 메모리를 쉽게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거 필요할 때마다 그릴 거야? 그리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파이썬 라이브러리 불러오듯이 요거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불러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라이브러리화 하는 거. 그래서 얘를 각각을 이름을 줘야 돼요. 얘를 A라고 할게요. A. 얘를 주소니까 라벨 이름, 라벨 여기 있죠? 여기다가 A 어드레스 할까? 어드레스 ADDR. 얘는 뭐죠? 읽은 데이터죠. 읽은 데이터, 그죠? RD라고 할게요. 리드 데이터, 읽은 데이터. 얘는 쓸 데이터, 쓸 데이터, WD. 얘는 클락, CLK. 얘는 write enable. 1일 때 쓰려고 하는 거야. 1이면 쓰고 0이면 읽고. 아시겠죠? 지금 정확히 지금 0이니까 지금 읽기 모드예요. 읽기 모드라서 주소가 바뀌면 바로 값이 튀어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잘 튀어나오고 있죠? 네, 다음에 얘가 1이면 쓰기 모드야. 쓰기 모드로서 3번지에 지금 현재 4가 저장되어 있지만 7 값을 클락이 라이징 할 때 쓰게 되는 거지. 이렇게 쓰기 모드 됐죠? 자, 이렇게 됐고요. 이거를 이제 저장해야 돼. 라이브러리로 저장해야 돼. 나중에 더 이거 필요할 때 가져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기서 add circuit appearance가 있어요. add circuit appearance는 서킷의 모양을 편집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요거를 일단 저장을 해볼까요? 요거를 save as 데이터 dmem으로 저장할게요. dmem 데이터 메모리든 dmem이든 데이터 메모리든 dmem이든 이렇게 쓰면 돼요. 저장하고 데이터 메모리 저장하고 이제 에디트에 프로젝트에 가서 edit circuit appearance 서킷의 외형을 편집하는 거예요. 이거를 데이터 메모리를 읽어오면 어떤 모양으로 보여줄 것이냐, 그걸 편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요게 A고, 또 옆에 조그만 가이드라인 그림이 나오는데 얘가 A고, 이 가이드라인 그림을 보면 얘가 A인 것을 알 수 있고, 얘가 write enable이고, 얘가 쓸 데이터고, 얘가 read 데이터고, 클락은 어딨어? sorry. 다시. 여기 메인을 두 번 눌러주세요. 메인을 눌러줘서 이 클락을, 사실은 이제 라이브러리 할 때는 이 포트가 클락에 연결되는 거지 얘가 클락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얘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클락을 집어넣었지만 여기도 사실은 입력핀으로, 네모난 입력핀 한 핀짜리로 이렇게 연결해요. 그리고 얘 이름을 클락, 얘 이름을 CLK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입력, 출력.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저장을 하고 다시 프로젝트에서 edit circuit appearance로 가면 이제 4개가 나오잖아. 클락이 생긴 거야. 그래서 요 모양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메모리를 이제 불러서 쓸 때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게 꾸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걸 좀 크게 키워서 이렇게 정도 하고, 얘가
어드레스, 얘가 write enable, 얘가 쓸 데이터, 얘가 클락이란 말이에요. 얘 클락. 클락은 통상적으로 위에 여기 위에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고 클락이 들어가는 요 세모가 꼭 들어가게 해서 여기가 클락 핀이다, 클락 포트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얘는 지금 출력이죠. 이렇게 움직이고 이것도 좀 위에 맞춰줄까? 이렇게 살짝 위에 올려주고 어드레스랑 얘가 어드레스가 주어지면 데이터 나가는 거고 얘는 뭐지? write enable, 얘는 쓸 데이터 write enable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뭐 dmem 이렇게 보기 여러분들이 인식하기 좋게 이렇게 써주면 좋겠죠? 글자 폰트는 좀 작게 만들고 디자인 감각을 발휘해서 이렇게 데이터 메모리 이렇게 만들고 뭐 이거는 나만의 메모리라는 사인을 뭐 이렇게 좀 하시든지 뭐 예쁘게 하시든지 예쁘게 어떻게 해야지 내 사이닝 이렇게. 회사 로고를 뭐 이렇게 그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저장, 다시 한번 저장 이렇게 하면 제 메인인 이거잖아요. 그죠? 메인 요 회로를 통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새로운 회로를 만들 때 데이터 메모리가 필요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리드 라이트 데이터 메모리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 여기다가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거야. add load library, 로드심 라이브러리, 데이터 메모리를 연결하면 여기 데이터 메모리 생겼죠. 눌러서 그냥 갖고 오면 이렇게 이게 우리가 만든 라이브러리가 되는 거지. 이거 하나하나 맨날 사용할 때마다 설계해서 집어넣을 필요가 없이 그냥 이걸 레고로 하나 만든 거예요. 우리가 레고 블락을 우리가 커스텀으로 만든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려면 클락 2번 눌러주면 요거 손가락 2번 눌러주면 요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구나.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잘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쉽게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든 라이브러리, 데이터 메모리,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했는데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